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8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내노라 하는 국제 인권 단체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음으로써 사실상 북한 인권 활동을 방해하다시피 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인 이런 인권 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자, 지난 12월 16일 22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67개의 비정부 기국, 즉 NGO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이 67개 단체에는 휴먼 라이트 워치라든가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세계적인 인권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1922년에 설립되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단체이고 190개가 넘는 회원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국제 연대 조직인 FIDH, 즉 국제인권연맹도 이 공개 서한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글판 공개 서한이고, 네, 이게 영문판 공개 서한입니다. 네, 67개 단체뿐만 아니라 10명의 개별 인사들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공개 서한 뒷부분에는 여기에 동참한 67개 단체의 명이 전부 다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는 개별 인사 10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명단을 쭉 보시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국적의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영국도 있고 필리핀, 태국, 뭐 미국, 또 뭐 파키스탄, 노르웨이, 일본, 벨기에 뭐 아주 다양합니다. 뒷부분에 개별 인사를 보시면 눈에 띄는 인사들이 몇 명 있죠. 맨 첫 번째에 나오는 데이빗 엘튼, 네, 영국 상원 의원입니다. 네, 또 뭐 마르주키 다르수만 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이름도 있고요. 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 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워낙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납북자 문제라든가 전쟁 포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내 인권 단체들도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1월 22일에는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오토 원비어 부모를 초청을 해서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예 옆으로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뭔가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초청한다든지 국제 여러 인권 단체들과 연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67개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이 공개 서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에 관하여 자,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관여로 일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 등지의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총 67개 단체, 10인의 개별 인사들을 대표하는 비정부 기구와 연합을 대표하여 이 서신을 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송환시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 해당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11월 7일자로 2명의 북한 어민을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둘째, 저희는 11월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투표에서 귀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북한 청년을 정말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죠. 지금 이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지난 11월 14일에 유엔에서 1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지금 한국이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네,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 되어 왔고 유럽 연합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와 같은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네, 참여를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08년부터 계속해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연하죠. 이 당사 국가니까.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 공동 제안국 이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네, 당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을 했다. 자, 그러나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동서한에서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은 이 부분을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재반 상황을 감안하여 공동제안국 불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주창함으로써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참 애매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은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뭔가 한반도 평화를 이뤄서 통일을 하는 게 북한 인권 개선을 앞당기는 길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공동서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전략은 남북 간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되어서 그들의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대화나 문화 교류, 개발 사업을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인권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모든 공적 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설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네, 이게 맞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야 저들이 대화에 나올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가설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는 것이 네, 김정은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이러한 네,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아주 유명한 COI 보고서를 냈죠. 그 보고서를 통해서 네, 당시 북한을 반인도 범죄 국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층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안보리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고안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가장 긴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것을 공론화하고 더욱더 국제적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 2016년, 2017년에 진행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논의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영내 평화 및 안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 상황에 대응할 때에만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이 논의를 포기한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2019년 10월 24일에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조사관은 회원국들이 건설적인 대화 통로를 모색해야 하며 동시에 협상 중의 인권 문제를 열애시키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에아 킨타나 특별조사관은 현재 협상에 기본 인권을 통합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에 대한 합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도 이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볼 때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67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3가지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요구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조치를 취하고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2명의 북한 어민 송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달 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제3위원회 결의안이 유엔 정기총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본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논의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탄압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보리의 지속적인 침묵에 한국 정부가 실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네, 공개서한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때에만 북한 인권 상황의 장기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약속하고 실행하며 또 유엔의 모든 인권 기구들과 협력을 시작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 공개 서한에 동참한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의 소리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개국 184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인권연맹, 즉 FIDH 등 수많은 단체가 서한에 참여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우려될 만한 사건이 한두 개 정도였다면 이런 대규모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세계 곳곳의 인권 비정부 기구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을 3번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전쟁 포로 문제라든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 억류자, 강제 실종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인권, 자유, 생명,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이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무관심하고 또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무관심한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톡톡히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칭 인권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네,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